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일주일 뒤인 오는 12일부터 심야버스가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택시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대한민국 시간에는 물의 고장 전북 장수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매년 9월 가을 축제가 열리는 전북 장수의 매력은 무엇인지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2부에서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 금융업에 종사하시다가 한국 정통문화 전파사로 인생 이모작에 성공한 목포대 하중호 초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의 100주년 기념 사진전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두 분을 추첨해서 티켓 4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심야 버스 노선이 확정됐습니다. 서울 경우죠. 현재 임시로 운행하는 2개 노선 외에 7개 노선을 추가해서 모두 9개 노선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됩니다. 하지만 심야 버스 운행을 두고 택시업계는 피해가 클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야 버스 정식 운행 일주일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의견은 어떤지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꼭 일주일 뒤면은 심야 버스가 운행되는데 서울시와 합의가 된 겁니까? 예, 일주일 후면 이제 심야버스가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서울시하고 합의된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서울시는 이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예. 나름대로 이제 개인 택시, 법인 택시 또 노동조합, 그다음에 네. 시민사회 단체 다양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좀 찬반 의견이 좀 예.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심야에는 보통 어느 지역이 가장 이용 고객이 많습니까? 예, 뉴스나 이제 언론 보도에도 쭉 나왔던 것처럼요. 예. 고질적으로 택시 승차 거부가 심한 이제 강남역, 종로, 신천, 서울역, 동대문 등 그 유동인구가 예.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지역에 심야버스를 아마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지역이 심야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심야버스 노선이 9개밖에 되지 않고 또 구석구석 집까지 가기 위해서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피해가 클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시가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일정 부분 또 감수해야 될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예, 버스 심야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택시가 시민 승객들에게 불편을 줬던 것도 한 이제 그 심야 버스를 가동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이제 택시는 그 틈새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분들이 대리보다 버스를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은 연계해서 택시 이용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교통 체계가 변화된다고 해서 급격히 큰 변화가 온다, 이제 이것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의 사례를 좀 보더라도. 네. 점차적으로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에는 자리가 잡아가는 그런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이나 심야버스로 이제 급격한 이동은 없을 것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겠고요. 네. 또 나름대로의 그 산업별로. 예. 그 시너지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저희들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시민들은 좀 있으면 어차피 그 택시 요금이 오르는데 그렇게 타격이 네네. 있겠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심야버스 제도는 이제 일주일 후면 예. 즉 9월부터 시행을 하고요. 예. 택시 요금은 10월 중순 이후에나 지금 인상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 이제 서로 시행 시기가 다른 만큼 예. 이제 시민들의 큰 불편과 불만 없이 심야버스 제도가 이제 정착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따라서 택시가 상호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일정 부분 택시 요금 인상하고 다르게 예. 일정하게 이제 수입이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 됐습니다만 택시 요금 인상안이 이제 3가지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3가지 인상안이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예, 지금 세 가지 일안이 지금 현재 3,000원에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예. 예, 이제 할증을 받는 체계로 좀 가고요. 그다음에 예. 2,900원과 3,100원은 예. 할증을 11시부터 예. 그 새벽 3시까지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지금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예. 예, 지금 집단 간의 의견을 지금 현재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뿐만 아니고 이제 서울시의 의견도 네. 또한 필요하니까요. 그 택시 운전자들은 그 가운데 어떤 인상안을 원하고 계신가요? 그 세 가지 안이 좀 비슷한데요. 예. 시민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적게 오르는 게 맞겠죠. 네. 기본 요금도 적게 오르고 그다음에 부담이 좀 적어지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택시 요금이 이제 다 기본 요금 2,8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예. 나머지 서울, 인천, 경기만 지금 현재 요금 인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네, 세 개 도시는 비슷한 방향으로 아마 요금 결정이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서울시 택시 요금은 이제 시의회 예. 시민단체 의견을 이제 받아서 합리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어차피 택시 요금이 오르게 되면은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심야버스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예, 예,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택시 요금 인상이 되면 당연히 이제 서비스가 개선돼야 하는데요. 관례로 보면 이제 요금만 인상되고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시민 승객 입장에서 이제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서비스는 종전과 같아지고 당연히 요금 정책은 이제 실패한 것이다. 예. 이렇게 봐왔던 게 관례였는데요.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상적 차원에서 심야버스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예. 또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반사적으로 택시도 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정책과 정책의 대결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게 올바르지 않겠냐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일부에서는 심야버스 운행을 위해서 택시 기본 요금을 인상해 주기로 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혹시 택시 기본 요금 인상안 논의할 때 심야버스 네. 시행에 대해서도 뭐 서울시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벌써 지금 2개 노선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부분적으로 성공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부분적으로 개선할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금 인상하고 그 심야버스 제도하고 연계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아. 예, 택시는 택시 기능을 발휘하고 심야버스는 심야버스대로 새롭게 예. 제도를 보강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입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시민 승객들이 불편을 좀 최소화시키고 또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좀 더 강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 속에서 심야버스 그렇군요.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인 것이죠. 예. 그 심야버스 도입이 그동안 야간에 좀 승차 거부, 택시들의 승차 거부로 피해를 입었던 승객들의 불만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심야 시간대에 이제 택시가 승차 거부라 불친절하지 않았고 시민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심야버스 제도가 생길 이유도 화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 따라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 심야버스도 시민들에게 좀 중요한 교통 예. 수단으로 정착되고요. 택시는 조금 나름대로 이번 예. 기회에 이제 택시도 불친절이나 승차 거부가 아니라 예. 거듭나려고 하는 예.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택시 운전기사 입장에서 바라는 방안,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서울시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국회 계류 중에 택시 대중교통법이 지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택시 법안도 국회에 좀 계류 중에 있는데요. 택시 산업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래는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레저 그리고 체험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시간입니다. 여행 전문 기자인 투어코리아 유경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여행지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금강하고 삼진강 물줄기가 시작되는 일명의 그 물의 고장, 전북 장수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장수군은 뭐 장안산, 대군산, 덕유산 등 그 1000m가 넘는 명산이 이제 즐비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기암괴석이라든지 폭포 그리고 많은 수목 그리고 이제 맑은 물이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자연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장수는 논개의 고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사당이라든지 생가라든지 유적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매년 가을에는 가을 그 향이 물씬 풍기는 이제 축제가 열리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그곳 장수군으로 한번 여행길을 잡아보겠습니다. 매년 9월에 장수에서는 가을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오늘 첫 소식은 축제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8월 한가위도 이제 열흘 남짓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석에 아주 잘 어울리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제가 첫 소개로 꼽았습니다. 예. 예,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입이 호강하는 축제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네. 내일부터 그러니까 6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네. 네, 이 축제장에 가시면은 뭐 자연을 벗삼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농경문화 체험 축제가 열리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사과 체험, 그리고 네. 장수 한우 마당, 네. 그리고 장제 한우 곰포 나르기 데이 등이 있습니다. 네. 네, 사과 수확 체험은 네. 직접 과수원에 나가서 이제 사과를 따는 것이고요. 네. 한우 그 마당은 맛과 품질이 뛰어난 그 장수 한우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숯불에 구워 먹는 코너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한우 곰포 나르기는 이제 10명이 팀을 이뤄서 참가하는 건데요. 한우 먹이인 대형 곰포, 이것을 굴려서 운반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대형 곰포 하나가 한 300kg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아마 경기 참가자들은 아마 그걸 굴리면서 땀간에 흘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사과 낚시 체험과 그리고 이제 황금 사과를 잡아라. 그리고 이제 오미자 조격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건강을 챙기면서 또 하나 이제 그 장수 사과를 덤으로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참가해 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축제 구경을 하다 보면 배가 출출할 때인데 이때에는 이제 향토 음식거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막거리가 있고 그리고 한우 가공식품 그 식혜장이 있는데 예. 이쪽에서는 뭐 육개장이라든지 곰탕 그리고 육회 이제 비빔밥 등을 이제 판매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그 한우 그 고기하고 사과는 시중가보다 이제 15에서 한 23.3% 정도가 예.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고 했으니까 돌아가실 때 추석 그 차례상에 올릴 것을 아마 구입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축제 기간이 뭐 일요일까지니까 가려면은 그렇죠. 이번 주말 외에는 없을 텐데 장수까지 보통 얼마나 시간을 걸릴까요? 이제 시간에 따라 보통 틀린데요. 한 3-40km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교통 사정에 따라 약간 좀 차이는 나는데 하루 네. 전에 아마 출발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면 토요일 날, 예. 일요일 날 또 뭐 뜻 있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다음 또 어디로 가볼까요? 예, 지금 이제 가을을 우리가 이제 흔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딱 어울리는 곳이 있는데 이제 장수에는 승마 체험장이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는 사계절 승마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승마장에 들어가 보면은 그 크고 작은 그 미니 열차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당나귀, 조랑말, 포니 같은 희귀 말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목장이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한가롭게 이제 풀을 뜯고 있는 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부르면은 예. 말이 다가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이 뭐 귀엽다게 만지면은 물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좀 말이 다가올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눈으로만 구경하는 게 아마 좋을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승마 체험장에 보면은 그리스가 그 트로이를 그 무너뜨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트로이 목마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재현해 놨습니다. 네. 예, 이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데요. 이 높이는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특제 트로이 목마보다 5m가 높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트로이 목마 안으로 들어가면 그 승마 운동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타고 이제 가상 승마를 즐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 그 전망대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는 이제 장수 시내를 한눈에 쭉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승마 이 체험장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비용은 뭐 30분에 성인이 한 25,000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밑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승마가 사람들에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상당히 좋은 운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을 타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말꼬리를 꽉 잡고 그리고 이제 균형을 잡다 보면은 근력 운동이 상당히 많이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한 그 열량 소모로 인해서 이제 다이어트가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승마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니까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을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한 곳을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장수에는 그 농촌 체험 마을, 그 하늘의 들꽃 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 마을은 그 이제 논밭을 일구고 살던 하나의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었는데요. 그 초등학교가 폐교된 게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함께 여행하면서 공부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체험 마을로 조성해 놨거든요. 네. 예, 이 마을은 뭐 경치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뒤쪽에는 600m 해발 600m가 넘는 천반산이 이제 솟아 있고 앞쪽으로 이제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는 30여 가지가 되는 게 허브가 좀 있고요. 그리고 9월달 되면 이제 수국이라든지 구절초라든지 감곡 뭐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그 국화와 그리고 이름 모를 야생초들이 상당히 많이 피기 때문에 일명 화단으로 좀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재미있는 이제 체험거리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과 밤을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낮에는 이제 물고기 잡기라든지 요새 이제 호박 고구마 캐기 그리고 이제 천연 염색 그리고 시골에서 뭐 농자재를 운반할 때에서는 경운기 타기 그리고 야생화 탐사 같은 것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해가 진 뒤에는 이제 별이 좀 시골이다 보니까 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 그 별을 좀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두런두런 옆에 사람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감자라든지 고구마 그리고 삼겹살이라든지 바베큐 이런 걸 좀 해먹는 것이 상당히 좀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는 또 마을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건 나무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또는 뭐 책을 보거나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요. 이제 하루 정도 거기서 더 묵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거기 황토방이라고 있거든요. 몇 개 만들어놨으니까 그 황토방에서 주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겁니다. 예, 그 황토방이 아까 말씀하신 그 폐교에다 만든 건 아니겠죠? 네, 폐교 옆쪽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옆쪽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수구는 이외에도 뭐 국립공원 장안산이 있고 또 방화동 가족 휴가촌이 있고 뭐 도깨비 전시관도 있고 상당히 휴양지하고 그리고 자연 답사를 할 수 있는 여행지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거래는 좀 여유를 가지고 그런 곳으로 아마 여행을 좀 해보신다면은 또 뜻하지 않는 하나의 그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군요. 네, 그러십시오. 네, 지금까지 여행 전문 기자 투어코리아의 유경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을 위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괜찮은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금융업에 평생을 종사하시다가 은퇴 후에는 전통 예절 전문가로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목포대의 하중호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현대사회의 예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섭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서울 낮 기온 25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북동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2, 3도 밑돌겠다고 밝혔습니다. UN 산하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약 2,050톤으로 최근 2년간 가장 적은 월간 지원량이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전했습니다. WFP의 월간 식량 지원 규모는 지난 2월 6천여 톤을 기록한 뒤 계속 줄어 지난달 올해 들어 가장 적은 2,050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65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4만 명 줄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기본 통계를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초중고생은 지난해보다 3.6% 감소한 652만 9천여 명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5.7%, 중학생 2.4%, 고등학생은 1.4% 줄어 저학년일수록 감소폭이 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소득 증가세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2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이 지난 분기보다 2.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외모를 보고 순간적인 인상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한 10분만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예의 바른지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절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초빙 교수이신 하중호 한국예문화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예문화연구소 소장이신데 또 투자신탁 지점장에서 투자자문 대표이사를 또 지내셨습니다. 평생을 금융업에 바치셨는데 지금은 한국 정통문화의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공을 바꾼 이유가 있으십니까? 전공을 바꾼 것이 아니고요. 예. 은퇴를 하고 나서 그동안의 직장 생활을 제1막을 마치고 예. 새로운 제2막을 새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군요. 예. 그 제2막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그 한국 전통문화라면은 그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중요한 건 알면서도 이렇게 관심은 기울이지 못한 분야인데 왜 한국 전통문화 쪽을 택하셨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폐허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이 앞서 있는 서양 문물을 배우고 따라잡아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서양 것은 좋게 보이고 예. 또 좋을 수밖에 없고 예. 우리 것은 뒷전으로 밀려났었죠. 예. 그 전통이라는 말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쯤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것을 사양길에 방치해 둔 채 타한 문화만 익숙한 민족이라면은 그건 문화민족도 아니고 선종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규모로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또 외국인들도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것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문화 수준이며 자기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모른다면 문화 민족일 수 없고 그런 나라가 선진국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문화 선진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를 익히고 한국인이 정체성과 기계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은퇴하시기 전부터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뭐 따로 준비하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많은 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집안의 대소사 등 전통 문화라든가 역사, 전통에 관심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위해서 뭐 따로 준비하기는. 그럼 몇 남 몇 녀의 장남이셨어요? 저는 9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친구들이나 주변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우리 뭐 속말로 한다면 웃긴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요즘은 이제 흔히 쓰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생소했던 펀드라든가 펀드 매니저 이런 것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기관이 대한민국 최초의 펀드 매니지먼트 전문 기관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소위 그 펀드 자산 운영 부서인데 제가 운 좋게도 그 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산 운영 전문 회사인 투자 자문의 부사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대표이사까지 하게 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퇴임 후에 무엇을 한다면은 대부분 친구들은 금융 관련 컨설팅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자산을 많이 늘리셨나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서는 전혀 늘리지 못했고 또 증권 투자도 저는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의 자산을 운용하려면은 내가 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 내 쪽에 관심이 왔기 때문에 공정하게 고객 자산 관리를 못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도 그것을 막았고 제 자신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나는 은퇴 후에 뭘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은퇴해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한 분으로서 후배 은퇴자들한테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할 것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려 현대그룹 정주 회장이 말씀하신 책임자 해봤어. 그 양반 습관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강원도 사투리에 책임자를 책임자라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미리 좌절하고 포기를
합니다. 어느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네.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술주정뱅이가 돼서 인생을 아주 실패를 하고 있었고 네. 다른 아들 하나는 모두가 존경하는 대성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느 날 한 기자가 취재를 나갑니다. 한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 그 주정뱅이 아들에게 예. 그 답변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찌 일이 되었습니까? 질문하니까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성공한 성직자 아들을 찾아가서 다시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 그분의 답변은 어찌 되었습니까? 하니까 답변은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 답변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예. 남의 탓만 하는 것은 예. 자기 변명이거나 책임 전가에 불과합니다. 예. 우리는 시도를 뭔가 해야 되고 하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예. 경기적인 용어 같지만은 예. 두들기면 문은 열릴 것이다 하듯이 실생활에서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여기에서 잠시 투데이 컬처 팁 듣고 오겠습니다.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는 오페라의 두 거장 베르디와 바그너의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오는 10월 4일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개막식에서는 한국 최정상 성악가들이 총출동해 들려주는 베르디의 운명의 힘이 공연되며 10일에는 현존하는 최고의 베르디 오페라 지휘자로 불리는 다니엘 오렌과 그가 이끄는 살레르노 베르디 극장이 최초로 내한해서 오페라 토스카를 공연합니다. 또 11월 1일 칼스루의 국립극장이 펼쳐지는 이 바그너의 타노이저가 처음으로 대구 무대에 올라서 메인 공연의 대단원을 장식하게 됩니다. 메인 공연 외에도요, 특색 있는 작품들을 선정한 오페라 컬렉션이 관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제11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초연, 처음, 앞서가는 것 등을 의미하는 단어 프리미에르를 주제로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오는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달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목포대 초빙 교수이신 하정우 한국예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문화연구소장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옛날과 많이 다르죠? 예,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예. 예전에는 자식을 양육할 때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수록 그 비교적 엄격하게 훈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회초리 문화가 있었고 싸가지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예. 건전한 그러나 요즘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가치보다는 내 자식만은 1등을 만들려고 특별 교육을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잉 보호가 하게 되는 것이고 과잉 기대를 하게 돼서 얼간이 자식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왕자와 공주로 크다 보니까 받을 줄 말고 줄 줄을 모릅니다. 배려가 없는 것이죠. 부모는 모습이나 하녀로 전략을 하고 효라고 하면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는 용어 정도로 이게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부모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하느냐고 나중에 가슴을 치게 되겠죠. 결국 불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것이고 에티켓이 없는 1등은 꼴찌보다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렇지만 또 3,000년 전 피라미드에도 보면은 그 당시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저 예의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또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장 예절만 하더라도 이 글로벌 시대에 양복을 거부하고 도포와 간만을 고집한다면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옛것과 전통은 다릅니다. 옛것은 오래뒤에서 쓸모가 없는 것이지만은 전통은 옛날에도 필요했고 현재도
또 미래에도 필요한 것을 우리 말합니다. 예. 그처럼 시대를 초월하고 있는 가치는 배려와 사랑입니다. 예. 공자는 기원전 552년에 태어난 세계 3대 성인의 한 분입니다. 예. 그분이 가르친 키워드는 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참을인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인자는 사람 인자와 둘이자를 합해서 준 합성 용어가 됩니다. 사람들이 둘이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고 우리를 뜻합니다. 우리입니다. 이는 또 공동체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공생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들이 따라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인이라고 해석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논어를 읽더라도 배려, 사랑과 우리라고 해야지 앞뒤 문맥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배려와 사랑, 공동체의 조화가 예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절의 형식을 즉 예의인데 예의는 항상 변하지만은 그 본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네. 요즘은 지구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문화만이 최고라고 보기도 어려울 텐데 외국 문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것만 최고라고 한다면 이것은 베타일 것입니다. 타 문화는 베타가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이어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타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양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로 예기에 예종의 사종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절은 종 따른다, 의 마땅히 예절은 마땅한 것을 따르는 것이며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종속은 대사라고 할 적에 남의 나라 나가는 사자에다가 종자에다 풍속 소속 속입니다. 남의 나라에 나가면 그 나라의 풍습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결국 같은 뜻입니다. 동서양이 이게. 그런데 저는 직장 생활할 적에 외국인 고문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히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되고 외국어를 해서 그분과 소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가 모르고 있는 한국말을 그냥 구사를 했습니다. 그 앞에서도. 그분 답답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 집에 초대해서도 한국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분은 사장인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죽을 징이었겠죠. 알고 모르는 사이에 한국을 무지개 공부를 했더라고요. 나 때문에 결국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음식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고국에 떠날 적에 저에게 100배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한국말도 모르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외국에 나가면 당연히 외국의 풍습을 따라야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풍습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모르는 외국인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이 다문화의 상호 이해와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자가 살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책을 내셨는데 공자가 살고 싶어하는 나라 의미가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중국에 도가 떨어졌으니 동해에 가서 구해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동의는 누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 말씀이 군자가 사는 나라가 누추할 리가 있느냐고 답변을 합니다. 그럼 동의가 어디냐 한국이냐 과연 그런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공자의 손자 공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후일에 그 공비의 짐을 허물다가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책은 BC 기원전 268년에 그가 쓴 것인데 그 동의 열전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동의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옵니다. 예부터 동쪽에 나라가 있었는데 동이라고 한다. 동이는 백두산에 접해 있고 훌륭한 단군이 임금이 되니 이 임금과 같은 때이다. 동의는 풍습이 순회해서 행자 양로 걸어가는 사람이 서로 길을 양보하고 왜 고전 보면은 부인 지나가면
선비가 부채를 딱 하고 한쪽으로 비키지 않습니까? 남자가 지나가면 부인이 또 비켜줍니다. 서로 행자 양로하고 식자 추반하고 먹는 밥을 이렇게 양보하고 우리는 옛날부터 거지가 오더라도 이 꼬마 밥상에다가 밥을 차려서 줬었죠. 먹는 것을 그 양보해서 주고 남녀 이처 부동소원이 남녀가 분비리해서 같이 함부로 혼합해서 혼탕하지 않으니 동방의 예의 바른 군자지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의 할아버지 공자께서 동해에 가서 살고 싶어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논어라든가 통감이라든가 모든 예서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잘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우리 전통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민족마다 또는 선후진국을 떠나서 고유한 예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인간관계에서 처음에 만나면 하는 것이 이 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귀를 잡아당기고 혀를 빼는 나라도 있고 코를 때리는 나라도 있고 침을 뱉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 나라마다 추운 나라에서는 약간 마찰을 시켜줘야 할 것이고 물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 물을 습기를 주는 것이 예의가 되겠죠. 우리는 앉아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는 구들 문화가 세계적으로 우리만이 구들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른을 앉으면 바닥에 앉으시고 우리는 절을 했습니다. 또 절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는 큰 절이라는 것을 하고 친구나 형제나 부부간에는 평절이라는 것을 합니다. 또 A가 절할 적에는 내가 받을 적에는 반절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덕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을 모르는 민족은 문화민족이 아닙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절을 참 잘 몰라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한국 민속촌을 갔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 때문에 안내를 했는데 거기에 한국 민속관이라고 따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니까 제일 중요한 시설 같아서 거기를 사사시 뒤져봤는데 어른에게 절하는 밀랍 인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한테 절하는 손녀가 평절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민속주의 한 40여 년 됐는데 이 민속관이 생긴 것은 약 20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지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도 없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는 해주고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모릅니다. 그래서 절하는 방법은 남자는 왼손을 손등에 올리고 큰 절을 어른할 적에는 바닥에 손을 피면 안 됩니다. 왼손을 붙여서 그대로 땅에 짚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마를 손등에 대는 것이 큰절입니다. 여자는 두 손을 여자는 왼손이 위가 아니라 오른손을 위로 하고 이마에다가 손을 대야지 됩니다. 그리고 45도만 구부리죠. 그렇군요. 그리고 평절은 두 손을 가지런히 옆으로 무릎을 옆으로 피고 이마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죠. 땅에 짚고 45도를 꾸리는 것인데 이것은 부부간이나 형제나 같은 학렬끼리 하는 것인데 이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처럼 절이라는 기초 예의를 모르고 있고요. 간단한 호칭만 하더라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말할 때에 내 쪽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남의 아버지나 어머니 말할 때는 님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님을 안 붙여요. 아버님, 어머님 붙이는데 이걸 좀 유식은 적으려고 한문을 하게 하려면은 나의 아버지는 가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친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빼고 가친이라고 하고 남의 아버지 말할 때는 춘부장이라고 말을 하죠. 지난번에 어느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적에 그 여당 대표가 올라가니까 여당 아버지가 그때 아프셨었거든요. 그때 여당 대표한테 말을 합니다. 춘부장님은 좀 요즘 병환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가치는 요즘 건강 어떻습니까? 하니까
여당 대표 답변이 저희 아버님은 덕분에 많이 쾌차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을 반대로 했어요. 이 정도의 용어의 혼선이 있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막 흘러갔는데 지금 아쉽게도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대 초빙교수 하중호 한국예문화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트럭엔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다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완전히 새롭게 뉴 코란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코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출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코란도시.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